오늘은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고 절차와 주의점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란 납세자의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연금,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1년간 얻은 다양한 소득을 다 합산을 해서 총 합계액에 대해서 6에서 4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이기도 한데요. 납세의 의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6대 의무가 있는데요. 이 6대 의무 중에 하나가 납세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헌법 38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 사업자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무신고 가산세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기본사항 작성하기, 그 다음에 총 수익금액과 소득금액 작성하는 단계, 그 다음에 신고서 제출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여기서 잠깐 신고서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선 안내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5월 초에 우편물이나 이메일 아니면 문자로 안내사항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신고 유형에 해당되는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보시고 만약에 신고 유형이 E, F, G 유형에 해당된다고 하시면 이 영상을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 만약에 본인의 신고 유형이 S, A, B, C, D에 해당이 되신다고 하시면은 장부를 기장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얼른 세무 전문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기신고 버튼을 눌러서 신고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정보 입력란이 처음에 나오는데요. 귀속연도를 우선 선택을 해주시는데요. 그 다음에 납세자 번호 자동으로 입력된 것을 보고 조회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업자의 기본 정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혹시 메일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셨으면은 수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신고 기본사항이라고 해서 내외국인, 거주지구, 장애인 여부 이 내용들이 정확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수정이 필요하신 경우는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수익 금액이 어떤 소득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소득이 있는지 국세청에서 이미 선택을 해놓은 상태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이 아니라 나는 다른 소득이 있다, 이렇게 아니면은 고쳐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으시다고 하면 소득 종류 재선택을 누르셔서 이렇게 체크를 해제하거나 삭제하거나 바꿀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득 종류 선택이 완료되면은 소득 종류 선택 완료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보시면 사업소득 정보가 나오는데요. 다양한 소득이 존재하시는 분들은 세 줄, 네 줄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혹시 여기에서 빠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사업자 번호가 있으신 경우에는 사업자 번호를 넣고 조회를 누르시면 되고 만약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신 경우에는 없음을 누르시고 주 업종 코드를 사업자 등록번호 없이 등록 가능한 업종 코드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업종 코드를 넣으신 다음에 아래의 소득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주택이나 일반적인 상가 같은 거 임대가 아니라면은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선택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렇게 조회를 하신 다음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에 새로운 사업소득이 추가가 되실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금액을 수정을 해 주실 수도 있는데 이 금액이 만약에 잘못됐다 이러면은 입력 수정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신 다음에 금액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는 이제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하는 창이 보이는데요. 혹시 만약에 여기에서도 내용이 삭제가 되어야 하거나 아니면 추가가 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선택자료 수정 아니면 선택자료 삭제를 클릭을 하셔서
추가나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를 하실 때에는 여기 위에 창에서 원천징수 의무 있는 국내 근로소득이다. 뭐 이런 소득의 지급자는 누구인지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고 조회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사업자 상호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수익금액, 필요경비, 그리고 원천징수는 얼마를 했는지 이 부분을 직접 기입하고 등록을 하시면 이 아래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은 위에서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소득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나오는데요. 이 다음에는 인적공제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명세서도 근로소득 신고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뭐 작년에 이미 신고가 하신 적이 있으신 사업자분들은 기본적인 내용이 뜨실 수도 있는데요. 혹시 이렇게 보시고 누락된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추가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삭제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으시면은 수정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신 다음에 이렇게 조회해서 나오는 내용을 보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고 관계를 선택하신 다음에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 아래에 부양가족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중에서도 혹시 삭제가 필요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체크를 하신 다음에 선택 내용 수정 또는 선택 내용 삭제를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고 모든 가족이 다 등록이 됐다고 하면은 입력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위에서 인적공제 명세를 작성한 것을 바탕으로 이 아래에 인적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시면 아래로 이제 내려오셔서 소득공제 금액을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도 기본적인 내용이 이미 다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게 맞는지 한번 계산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계산기 버튼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들어가셔서 직접 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료 부분에 계산기가 있는데 여기 계산기를 들어가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모두 불러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전체 선택을 하셔서 불러오기를 하신 다음에 계산하기, 적용하기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다른 내용들도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이런 내용들도 전부 다 뭐 어느 정도는 다 기재가 돼 있으실 거고, 혹시 계산해보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들어가셔서 좀 전에 보험료 했던 것처럼 따라서 하시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보시면은 위에서 입력한 인적공제, 소득금액 뭐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과세표준이 자동으로 산출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도 이미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세액감면 같은 경우에도 자동으로 다 산출이 되고요. 이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은 세액공제란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앞에서 저희가 인적공제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한 것을 바탕으로 이 부분도 다 자동으로 작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오시면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 명세서 이런 내용들이 또 탭이 보이실 텐데요. 계산기를 눌러서 좀 전에 저희가 봤었던 것처럼 내용을 불러오기를 선택을 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돼서 그러면 계산하기를 누르고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세요. 그리고 기부금 명세서도 마찬가지로 탭을 불러서 들어가 보시면 이미 자동으로 불러와져 있을 텐데 혹시 없으시면은 기부금 명세 불러오기를 클릭하셔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다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월을 해야 된다거나 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기부금 조정 명세 이 아래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월을 하고 싶은 금액을 기재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수정이 완료되면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래로 이제 내려보시면은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도 근로소득 세액공제도 계산 내역이라고만 돼 있지 계산기라는 내용이 없는 이유는 자동으로 산출이 되기 때문이고요. 특별세액공제라고 해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내용들도 옆에 나와 있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전체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뭐 근로하지 않은 월은 취소하고
불러오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계산하기, 적용하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의료비나 교육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에 2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이 부분도 이미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래에 보면은 결정세액이 있는데 이 결정세액도 자동으로 산출되어서 나옵니다. 가산세는 뭐 무신고인 케이스나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가산세는 없으실 거고요. 이렇게 해서 뭐 앞에 내용들을 봤을 때 크게 이상이 없다. 이 내용이 이제 뭐 다 제대로 신고가 된 것 같다. 이러면은 이에 동의하여 신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한 다음에 신고서 작성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이제 신고서 작성이 다 완료가 됐고요. 케이스에 따라서 어떤 분은 납부가 생기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환급이 발생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납부가 발생하시는 분은 창이 뜨지는 않을 거고 혹시 환급금이 발생하시는 분은 환급금 계좌신고라는 창이 이에 동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라는 칸 아래에 표시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환급금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금융회사명을 선택을 해주시고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계좌 검증을 해주신 다음에 신고서 작성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고 내용 요약이라는 창이 뜨실 건데요. 신고 내용 요약 자료를 보시고 얼마를 환급받겠다, 얼마를 납부를 하겠다 이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고 계좌번호도 정확하게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아래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서 예 동의합니다. 이걸 누르신 다음에 신고서 제출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창이 하나 뜰 텐데요. 이게 접수증이라는 창인데 접수 결과 오른쪽에 정상이라는 글자가 보이시면은 신고가 정상적으로 잘 된 것이고요.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라는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인쇄하기를 누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래로 조금 내려보시면은 확인하였습니다 라는 칸이 또 있어요.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신고 내역 조회 접수증이라는 이 탭에 가셔서 신고 내역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납부서 조회라는 탭을 클릭하시면 납부서 출력도 가능하시고 여기서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신고 내역 조회 접수증이라는 창에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심히 좀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지방소득세 이 부분인데요. 신고 이동이라고 빨간색 버튼을 해놓을 만큼 신고를 안 해서 이제 가산세를 묻는 분이 많다는 뜻이겠죠? 이거를 꼭 누르셔서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 각 화면별 등록하기 버튼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등록하기 버튼을 꼭 누른 다음에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야지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더라도 지방소득세 신고는 따로 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가산세가 발생하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제출 후에 나오는 팝업 창에서 신고 내용 조회 접수증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그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화면에서 오른쪽에 빨간색 버튼이 보이실 거고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 위택스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의 기본 정보들은 홈택스에서 끌고 와서 자동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일 거라서 보시고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시면 신고 완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만화인 헬프데스크는 만화가, 신인작가, 만화기업 등 만화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률, 세무회계, 노무, 창업 분야에서 무료 1:1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화인 헬프데스크 신청 방법은 만화인 헬프데스크 클릭. 자신에게 알맞는 상담 방법 작성하기.
언제나 누구나 만화인 헬프데스크로 오세요. 안녕!